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제 무산. 이게 어저께 이제 나온 그 신문이죠. 어저께 나온 거.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이상의 이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분양권을 안 준다. 즉, 예를 들면은 이제 강남구에는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 소유자들은 이제 다른 데서 살고, 이제 학원이라든가 이제 교육 때문에 통상적으로, 강남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도 몇 년 전에도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직업 쪽으로 관련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교육은 이제 그 대학교 같은 경우죠. 대학을 지방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전을 하고, 당연히 메리트를 줘야 되겠죠. 왜냐면 대학교가 이전을 하려면 교통도 첫째 좋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그 메리트를 줘야 지방으로 이전을 하죠. 그런 촉진 정책 같은 경우를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교육 때문에 강남에 모이지 강남이 뭐 얼마나 더 살기가 더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뭐 교통이라든가 문화가 좋긴 좋아요. 그러나 그 문화 때문에 이제 그 비싼 주거 비용을 그 지불하면서까지 들어가진 않죠. 이제 그 이상의 어떤 그 필요성, 그 필요성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압도적으로 우리의 이제 그 강남 선호 현상이 있는 거죠. 그죠? 강남 8학군. 그래서 그래서 강남구에 예를 들면 그 대치동이다. 대치동에 이제 음마아파트다. 그러면 이곳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거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집값이 오르겠죠. 새 집이니까 오르지. 그럼 집값이 오를 건데, 오르는데, 현재 소유자한테는 2년 동안 실거주를 안 하면은 분양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주인들이 재건축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럼 재건축을 안 하니까 도심에 있어서, 도심이 낡아지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전쟁이 치러지는 것보다 도심이 황폐화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재건축을 막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을 10년간 막음으로써, 도심이 황폐화되고, 지금 보면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보면은 반포 아파트도 그렇고 거의 이게 서울 치고도 메인에 있는 강남인가 싶을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냥 어디 그 산골에 사는 아파트 같아요. 여러분 한번 반포 아파트 한번 가보시면은 주거의 문화가 주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냥 교통과 직장 그다음 교육 때문에 사는 것이지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도 더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재건축을 막는 것이다. 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2년 동안 실거주를 안 하면은, 재건축한 다음에는 분양권을 안 줘버린다는 거는 타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남의 집을 뺏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정책이라고 몇 년 전에 내놨던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저께 무산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또 이 내용을 이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백지화가 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키로 했다. 네.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6.17 대책에 포함됐다. 요거는 정말 안 잊혀질 것 같아. 2020년 6.17부터 시작된 이거는 지난 1년 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들였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어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안 좋은 곳으로 이 사람들을 수출을 하게 되면 거기 집값도 뉴욕처럼 폭등시켜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재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면은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됐대. 이게 뭐 계류될 사안입니까? 내 집인데 내 집을 재건축하는데 분양권을 안 줘. 내 집인데.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 내 집이 헐어서 개발되는데 내 집을 안 줘요. 2년을 안 살면.
전형적인 거죠. 이게 보면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 대한민국 사람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가 이전에서 살고 싶은 곳에 살 자유가 있는데 이런 식이면은 못 살게 하는 거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위헌 사유가 되는 것이고 심각한 사유재산제 부정이죠. 이거를 공산주의라 그러죠. 사람들은 공산주의 그럼 바로 북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주주의가 아니면 자본주의가 아니면은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사 공산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를 살짝 바꿔서 사회주의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많이 뜯고 재산을 공유화하고 지금 나오는 토지 공개념 이론과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강남구 전체에다 하다 보니까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도 구청 직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전형적인 그 공산화의 스타일이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래도 한 6, 70년을 이제 민주주의만 해오다가 이런 난리를 겪으니까 다들 힘들어하죠. 힘들어합니다. 자, 강남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 세입자 비율이 60%가 넘어서 집주인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그렇죠. 왜냐면 예전에 사놓고 세를 주고 딴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세입자 비율이 60%가 넘으니까 실질적으로 집주인의 60%는 다른 지역에 산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어쩔 수 없이 내쫓고 들어와서 살아야만 재건축이 되고 분양권을 얻어지니까 오히려 세입자를 쫓아내야만 되게끔 만드는 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주인과 가진 자를 억압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었겠죠. 2년간 너 안 살면 너 네 집이지만 네가 하면 안 돼. 당장에 집을 뺏어버렸으면 좋겠지만 뺏으면 너무 속이 드러나니까 뺏기는 뭐하고 야 재건축해서 이 집을 네가 가져가려면 2년간 와서 살아 라고 괴롭힌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괴롭힌다. 내가 너희들을 봐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그러면 집주인들이 야 그럼 나 재건축 안 해. 니들 끝날 때까지 안 할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건축을 하려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니까 오히려 세입자를 내보내서 없는 세입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정책이 된 거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해당 규제가 백지화가 된 가장 큰 이유도 이런 상황에 관련이 깊고요. 작년 7월 말부터 임대차 2법이 시행되면서 계약갱 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 세입자의 거주 조건이 보장됐는데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의무화할 경우에 임차인이 의도치 않게 퇴거하게 된다. 당연하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4년간 거주하려고 해도 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할 때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절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해서 4년까지 살 수 있게끔 해놓고서는 또 집주인한테는 2년간 실거주해야만 집을 준다 이러니까 당연히 지들이 만든 법을 지들이 깨는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한 2명이서 아니면 똑똑하면 혼자서 생각해도 야 이 법은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떠올라야 되고 2명이서 만나면 야 이런 문제점이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런 거 법 같지도 않는 법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는 도대체 180명이 만나서 회의 한번 안 하나 봐요. 보면은 회의를 안 하나 봐. 그냥 막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1년 끌고 1년 있다가 안 하고 이런 것도 재주죠. 다른 사람한테 화나게 하고 열받게 하고 고민하다가 스트레스를 준 연후에 다시 원상회복시키면서 자기 얼굴에 욕먹는 이런 것도 재주인 것 같아요. 당초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추진한 이유가 투기 세력의 진입 차단이었던 것만큼 규제가 전면 백지화될 경우에 투기가 다시 생긴다라는 것도 우려가 제기됐다. 참 얘들 심각하다. 이미 주요 재건축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어놨어요. 실거주자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투기 차단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자, 보세요. 투기 그러는데 누가 아파트를 몇 채를 사서 어떤 식으로 올렸다는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단서가 없잖아요. 단서가. 데이터가 없는데 그냥 얘네는 그냥 여러 명이 사서 들어오면 투기야. 그래 놓고 자기들은 다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가 없을 때는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적이었었는데 이런 판단들을 한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이 더 급등했다는 거. 한 1년 사이, 1년 반 사이에 서울에서는 거의 2배 정도 됐어요. 한 7억짜리가 한 막 16억씩도 됐고 한 10억, 11억짜리가 20억 가까이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막 전국적으로 막 폭등시키는 건 대단한 능력이다,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미 주요 재건축의 경우에 어쩌고저쩌고 관련 법안이 1년째 장기 계류 중인데 이번에도 결론이 안 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자, 이런 견은 애초에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 생각해도 법으로 안 만들 거고 둘이 생각하면 더 안 만들어지는 간단한 생각들이다, 이게. 간단한 생각들인데 이거를 1년씩이나 끈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당초에 목표했던 입법 취지는 가능할 거 보인다. 뭐 이런 거. 어쨌든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강남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세입자가 있다. 근데 집주인이 강남에 보면 낡은 집 많아요. 이거를 재건축을 하면 당연히 새 집이 되면 이거를 자기가 집주인한테 기본적으로 그 분양권을 주는 게 상식인데 내 거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거주를 해야만 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의 집주인들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요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와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정권 끝난 다음에 이거 없어지면 재건축하자. 즉 재건축이 딜레이 되는 거. 그렇죠? 어차피 오랫동안 박원순이 10년 동안 안 해왔는데 뭐 2, 3년 더 기다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재건축을 빨리 앞당기려면 기존의 세입자한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면서 들어가자. 강제로 들어가자. 지금은 깔끔한 집에 살지만 이제 재건축 아파트는 낡아서 생활이 좀 불편하고 힘들지만은 이를 악물고서 들어가자. 두 가지 선택밖에 없잖아요.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 불편한 재건축을 앞둔 거 30년, 40년 된 집에 들어가서 살자. 그러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불안해지는 거야. 세입자는 불안해진다. 뭐 없는 거야. 이거를 1년간 법안으로 심사하고 계류하고 그랬답니다. 자, 요거는 없어졌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내 집을 재건축하는데 나한테 분양권을 안 주네 마네 한다는 거죠. 내 집인데. 참 묘한 시절을 살고 있다. 어쨌든 이거는 없어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언젠가 가도 누군가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강남인데 하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제 위헌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규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